이제 네 번째. 자, 이 로이는 무슨 이론이라고 그랬어? 적응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의 이름부터 명명하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름 얘기하라 그러면요. 로이 이론인데? 이렇게. 무슨 이론이지? 막 이러고. 뉴만 이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렘인데? 뭐지? 자가간호 이론이다. 이렇게 명명부터, 이론부터 명명할 수 있도록. 자, 로이는 로이는 이 적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입과 산출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투입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은 대처 기전이죠. 대처 기전에 조절 기전과 인지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 양상이라고 하는 과정, 투입과 변환과 산출의 과정에서 적응 양상, 그래서 네 가지. 적응 양상의 1. 생리적인 양상. 2. 개념 양상. 3. 역할 기능 양상. 4. 상호 의존 양상. 이렇게 이러해서 이제 투입 결과는 반응.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적응, 그리고 부정적인 적응을 비효율적 적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이론인 거죠. 그래서 로이 이론은요, 투입, 변환, 산출 과정을 가지는 체계로서 보았는데, 여기서 자극이 존재하고 자극이 올 때마다 대처 기전과 적응 양상을 활용하더라. 이를 활용해서 적응이라고 하는 적응이라고 하는 결과에 도출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비효율적 적응이 되면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다시 자극으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로이는 이 적응 이론에서 이 자극을 어떤 자극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초점 자극, 관련 자극, 잔여 자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온 거라면 초점 자극. 그 다음에 가치에 관련된 거가 있다면 잔여 자극. 나머지는 모두 관련 자극.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자극들이 자극을 주니까 대처 기전과 적응 양상. 대처 기전은 조절 기전, 인지 기전. 이번 2020년 출제 문제에서는 이 인지 기전을 정의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적응 양상. 어떤 적응 양상이냐? 자아 개념 적응 양상이 뭐냐?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죠. 이 자아 개념에는 개인적인 자아, 신체적인 자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찝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선 명칭부터 기억하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개념 이해하고 명칭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로이는 이래서 간호 과정을 적용하면 2단계로 사정을 하거든요. 단계 2단계로. 1단계 뭐부터 사정할까요? 1단계
1단계. 적응 양상을 사정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적응 양상을 쓰고 있을까를 먼저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생리적인 적응 양상, 자아 개념 또는 역할 기능, 상호 의존. 어떤 적응 양상을 적용하고 있을까? 이걸 살펴요. 그런 다음에 이 적응 양상에 영향을 주는 2단계 자극은 뭐지? 라고 해서 자극을 사정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을 내리기를 비효율적인 반응과 자극하고의 관계로서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 이 적응 양상 그리고 자극을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로이의 적응 이론이 또 출제가 된다면 이 양상은 적응 양상 중에 어떤 건가요?를 질문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 양상은 생리적인 양상이고요. 이 양상은 자아 개념 양상이고요. 이 양상은 역할 기능 양상이며 이 양상은 상호 의존 양상이다.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문제가요. 제일 많이 출제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는 뭐겠어요? 상호, 역할, 기능 양상, 자아, 개념 양상이에요. 역할 기능 양상은 역할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 역할 기능에 꼭 포함되는 게 의사소통이라는 게 역할 기능 양상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프린트에 제시한 그 이제 내용 케이스 있죠. 사례들을 보시면서 역할 기능 양상만이라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즉 생리적인 기능 양상은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호 의존 양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뭐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하고의 상호작용 되는 거 또는 보건소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상호의존 양상이어서 상호의존 양상은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아 개념 양상과 역할 기능 양상이거든요. 역할 기능 양상에서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이런 역할을 못하다니 이렇게 그런 역할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를 역할 기능 양상에다가 판단하는 예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건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역할 기능 양상 안에 의사소통이 포함되는구나. 자, 그래서 적응 양상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극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가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면 이는 초점 자극이고 가치나 어떤 태도에 대한 자극을 얘기한다면 잔여 자극이죠. 그 외의 거는 모두 관련 자극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해서 기출문제까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양상과 자극을 판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꾸 그 자료, 사례를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되셨죠? 자, 이러해서 간단하게 지역사회 간호 이론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깊숙하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깊숙한 정리는 다음에 문제풀이 6월달에 하면서 정리하되 문제풀이 들어오기 전에 이 4가지의 이론들 있죠. 제목들, 내용들, 사정하는 단계, 이런 명명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셔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시길 바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